네, 반갑습니다. 월요일 같은 수요일의 맞수 혈전 스마트 투자 자문의 박준현 운영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명준호 운영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 명준호 운영역님은 어제 어린이날, 애가 어린이죠? 그럼요. 네, 어제 잘 보내셨습니까? 예. 잘 보내다 왔는데 오늘 주시장이 좀 안 좋았어요. 예, 웃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조금 분위기가 조금 무겁죠. 우리가 수요일 날 그래도 시장을 볼 때는 그래도 좋은 기분으로 좀 찾아뵌 것 같은데. 자, 오늘 뭐 코스피 지수, 코스닥 시장 올 들어서 막 가장 크게 좀 하락한 것 같습니다. 하락한 것 같습니다. 잘 나가던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좀 한풀 꺾이는 그런 흐름. 오늘은 그래도 그제 월요일까지만 한다 하더라도 자연스러운 조정 과정이었고. 어린이날 이후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어느 정도 좀 시장이 안정권에 접어들지 않겠는가, 다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좀 맞이하셨을 텐데 어린이날 쉬는 기간 동안에 해외 쪽에서 그리스 문제와 관련된 불확실성인 좀 이슈가 좀 되면서 우리 시장이 오늘 그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아무래도 오늘 시장의 지수가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 얘기는 오늘 주제에서 다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라운드 1 맞수 배틀 주제 좀 확인하면서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렇죠. 오늘 그 맞수 배틀 라운드 1의 주제입니다. 시장과 관련된 주제가 선정이 됐죠. 자, 오늘 코스피 지수가 2110선이 공개가 됐습니다. 2110선, 큰 의미는 아닌데, 지수로 봐서는 의미는 아닌데, 일단 오늘 크게 좀 빠졌고,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 양 시장이 공이 20일 이동 평균선을 급격하게 이탈하는, 추세가 확실하게 이탈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임에 따라서 오늘 주제를 코스피 지수의 방향성과 관련된 것을 주제로 선정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2110선이 붕괴 좀 되면서 조정의 시작이냐, 그런 어떤 질문인데 우리 이 한마디에서 우리 명준호 운영님은 어떻습니까? 조정의 시작입니까? 네, 이번 주제인데요. 조정 지속될까는 아니요. 아니요. 지속이 당장 내일부터라도 지수는 올라갈 것으로 본다.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반면에 4번 주제죠. 3번 주제죠. 이제 주식 사야 되냐,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럼 주식 웬만하면 사지 마라. 예, 그런 내용들이 되겠는데 오늘 시간에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조정은 끝났는데 예, 지수는 내일부터 올라가는데 주식은 그렇죠. 사지 마라. 예. 저도 약간 비슷한 의미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도 오늘 첫 번째 주제와 관련된 조정의 시작이냐, 저는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추가 가격 조정은 제한적이다. 즉 지수는 빠질 것 같지 않다. 그렇지만은 바로 급격하게 시장을 상상하기 쉽지 않다는 관점에서 어떤 제한적인 등락 국면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당분간 등락을 염두에 두는 그런 매매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구체적인 일단 전략 근거에 대해서는 이따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할 거고요. 약간 비슷한 의미로 일단 통일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좀 구체적인 어떤 전략에 대해서는 약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지수가 14거일 만에 2110선을 좀 하회를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동반 크게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 최근에 잘 나가던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본격적으로 조정이 나왔던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명준호 운영역이 좀 짚어주시죠. 네, 제 생각엔 글로벌 요인들이 있다고 하지만 글로벌 요인들보다는 역시 국내적인 면들 될 걸로 지금 보여지고요. 그 국내적인 면들도 악재가 생겼다, 실적에 본격적인 뭐랄까요, 좀 부진한 그런 기조나 아니면 수급상에 절대적으로 나쁜 뭐가 생겼다 이런 것보다는 좀 상징적인 의미로 봅니다. 지수가 어느덧 지난달에 사실 좀 불필요하게 좀 과하게 오른 면들이 좀 있습니다. 지수가 좀 이격을 벌리면서 한 2180선, 90선을 거의 이제 도달하는 그런 양상들이 됐는데, 2180, 90이라면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밀고 올라가면 사상 최고가 돌파가 되죠. 2230포인트 돌파라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좀 상징적인 의미,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5년여의 밴드 조정권을 벗어나
본격적인 이제 대세 상승 랠리를 넘어간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 보통 그런 중요한 마디들에 있어서 기복 없이 바로 밀고 올라가는 경우들은 거의 없습니다. 저의 생각에도 올 뭐 연초 시황에도 올 2015년도죠. 장세는 상당히 좋은, 연초에 비해서 연말 종합지수도 상당히 2,400선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장세라고는 말씀을 드리지만, 그 2,230을 돌파하는 시점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그래도 뭐 빨라야 한 7월 8월 이 정도가 적합하다, 그런 말씀들을 드렸는데요. 현재 좀 4월 달에 너무 각 있게 올라오다 보니까 바로 2230을 이제 눈앞에 보는 상황들이 나타났는데, 2230 돌파를 즉시적으로 하기보단 제 생각엔 5월 달, 6월 달 오히려 한 2개월 정도는 좀 조정 국면, 조정이라고 뭐 아주 가파르게 뭐 옛날처럼 또 뭐 1800, 1900 이렇게 찌그러가는 조정이라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상승폭을 좀 반납하고, 그런 가운데 좀 한 2달 정도 좀 숨고르기 과정들을 거친 다음에 7월달, 8월달 거기서 밀고 올라갈 때 2230을 뚫고 2230을 뚫으면서 2300, 2400, 2500을 밀고 올라가는 그런 장세가 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고 정상적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여름장, 올 여름장에 이제 본격적인 신고가 돌파에 진짜 대세 상승장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양상들을 앞두고 오히려 좀 선조정이 나타나는 그런 양상이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좀 단기적인 수급상의 포인트들을 놓고 본다면은 지난달 4월달 10일 날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이 한 단계 좀 상향이, 단계 상향이라기보다는 같은 등급 내에서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이 나왔는데, 보통 국가신용등급 상향이 나오면 과거 한 10년 정도의 데이터 아마 2%를 통해서도 뭐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요. 한 1개월 정도는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우호적으로 나타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1개월이라면 5월 10일 정도인데 오히려 조금 빨랐죠. 워낙 4월 달 말에 하루에 뭐 5천억, 7천억씩 강하게 또 외국인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면들 때문에 오히려 좀 한 20일 정도로 단축된 걸로 보이는데, 국가신용 등급 상향, 그리고 또 이번 1, 4분기 실적 시즌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실적 상향되는 그런 요인들에 대해서 외국인 수급 배팅이 굉장히 강하게 실적 시즌 초반에 나오다가 이제 중반부 넘어서면서는 오히려 단기적인 이격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이제 좀 중단되는 그런 양상들, 이걸로 인해서 좀 단기적으로는 좀 동반 하락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합니다. 예. 저도 뭐 비슷한 시한 것 같습니다. 우리 명진 의원이 첫 번째 제시했던 단기 급등에 따른 뭐 조정 국면, 그 다음에 유동성 축소, 그 부분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가장 큰 부분은 뭐 자연스러운 조정이죠. 어떻게 본다면 단기 급등. 4월 10일부터일 겁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하루에 2, 3천억 정도 매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이죠. 종합주가지수 2050포인트대입니다. 그때서부터 거의 쉼없이 거의 투자 심리가 거의 80% 이상, 80%라는 자체는 10거래일 중에서 8일 연속이 올랐다는 거거든요. 80, 90, 어떤 때는 9일 연속까지 상승했었으니까, 그러면서 종합주가지수가 2050에서 2190 정도까지 거의 단기간에 7%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단기 이격이 많이 벌어진 거죠. 투자 심리가 조금 전에 거의 10거래일 중에서 9일 연속 좀 올라오면서 투자 심리가 90% 이상이었고, 그 다음에 단기 과열을 나타내는 그 단기 이격 지표가 코스피 지수는 기준으로 보면 단기 이격이 거의 105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105는 작년 1월 달 이후에 단기 이격이 105 이상 올라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1년 동안에 가장 단기적으로 상승이 가파르게 진행이 됐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코스피 지수의 어떤 조정 과정으로 나타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조정 없이 2200 이상 갔었으면 나중에 더 큰 후유증이 나타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2880포인트대에서 2100포인트 정도까지 조정은 개인적으로 한 2120 정도까지에서 조정이 좀 진행되지 않겠는가 했었는데, 그 부분 자체는 결국은 이제 그리스 문제 자체가 어제 이슈화 좀 됐다고 좀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신흥시장이다 보니까 신흥시장에 대한 글로벌 금융위기 자체가 상당히 개인 투자가들한테 심리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어제 나왔던 IMF 쪽에서 유럽연합이 그리스에 대한 채무를 비율을 낮추지 않으면 IMF에서 분담해야 될 자금 약 35억 불 정도가 되는 거죠. 전체 72억 불 중에서 IMF가 분담해야 될 35억 불 정도를 지급하지 않겠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리스에 대한 디폴트가 현실화되지 않겠는가, 그런 우려감이 우리 시장에 오늘 과하게 반영이 좀 된 부분 자체. 그 전에는 이미 이제 그리스 문제 자체가 일주일 전부터 이번 주 안에 5월 첫째 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디폴트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기가 됐었으니까 그 이후로 외국인 투자가들이 급격하게 수급이 유축이 좀 됐거든요. 유동성이. 외국인 투자가들도 그리스 문제 자체를 확인하고 사야겠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2, 3천억 주식을 사다가 최근 들어서는 1,000억대 미만 정도까지 매수 규모를 급격하게 줄였기 때문에 외국인 유동성 축소 자체가 시장에 부담 요인을 작용했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장은 먼저 조정을 받은 거죠. 그 전에 이제 코스닥 시장은 먼저 떴으니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620에서 720포인트 정도까지 거의 100포인트 정도까지 급격하게 올라갔는데, 코스닥 시장이 먼저 조정이 나왔던 부분 자체는 내추럴 엔터텍 파문 영향 자체가 투자 심리를 급격하게 유축시켰다고 좀 봐야 되겠죠. 이렇던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을 시점에서 약간 악재성 요인 자체가 좀 부각이 좀 돼서 단기간에 급격하게 조정이 좀 나왔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정 자체는 어떻게 본다면 약간의 단기적으로 워낙 급격하게 조정이 좀 나와서 약간 충격이 왔지만은 어떻게 보면 향후에 어떤 추가적으로 안정적으로 상승이 좀 진행된다는 그런 어떤 관점에서 본다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어떤 조정의 과정으로 해석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일단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거의 명준홍영이나 저랑 어떻게 보면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단기 급등과 그다음에 유동성 축소 부분 자체, 그렇던 부분들이 조정의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 쪽으로 일치가 좀 되는 것 같고요. 자, 그렇다 본다면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 코스피 코스닥 시장. 자, 조정이 지속이 좀 될까? 조금 전에 얼핏 서두에 조정이 그렇게 진행되지 않을 거라 그렇게 좀 나왔었는데, 자, 일단은 좀 조정이 지속될까? 아니요 쪽으로 답이 나온 것 같고, 그 근거 좀 우리 명준호님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한 5월달 월중 흐름은 지금 오늘 2,100포인트를 살짝 하회하는 그런 양상들도 또 나타났는데요. 2,100선에서 2,150선 정도, 이 정도 중심으로 좀 등락 흐름들이 월중에 한 2회 정도 나타나는 그런 양상들. 그러고 오히려 6월달 흐름에서는 지수가 좀 지수 6월달 초순 중순 이럴 때는 좀 한번 좀 강하게 빠졌다 움직이는 이런 양상이 나타날 걸로 좀 보여지는데요. 현재 지금 보면 오늘 같은 경우에 보면 그동안 거래소 지수에 있어서 좀 낙폭을 이끌었던 종목들이 삼성전자나 현대건설 이런 종목들이 벌써 한 열흘 가까이 조정을 받으면서 좀 낙폭이 제법 지금 형성돼 있는 지금 시점들이 되겠는데요. 삼성전자나 현대건설 등 최근에 4월달 말과 5월달 초에 좀 하락을 좀 주도했던 이 낙폭 과대 대형주들이 단기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 좀 단기적인 저점을 형성해 나가는 지지대를 만드는 그런 양상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지수에 있어서도 좀 완충 요인들이 내일부터는 좀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현재 보면 오늘 좀 지수가 많이 빠졌는데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내일 이후에 한 다음 주죠. 다음 주 이제 후반인 한 5월 15일 전후 이 정도까지는 좀 반등 양상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는데요. 반등도 그렇게 큰 폭으로 반등을 하기보다는 한 내일이 금요일이니까 한 6거래일 정도 두고선 50포인트를 나눠서 하루에 5포인트, 10포인트 이렇게 살금살금 좀 반등하는 그런 양상들을 한번 줄 걸로 보이고 5월달 중순에서 6월달 중순에서 이제 한 20일께 넘어갈 때 좀 눌리는 척하다가 또 올라가는 그런 양상들을 좀 줄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현재 지수 위치에 있어서는 2230을 바로 돌파하지 말아야 하는 5월달, 6월달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선조정이 나타나는 그런 양상들이 지금 전개된다면 또 하락에 있어서도 지금 단계에서는 즉시적으로 2050선, 2020선 이러고 빠지기보다는 오히려 5월달 양상 속에서 지수가 좀 안정감을 찾아가는 그런 느낌을 주다가 6월달 가서 오히려 한 2050 밑으로 한번 뺐다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국면들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오히려 즉시 빼기보다는 당장 내일 그리고 이번 주 흐름에서도 한 2100을 좀 지지로 한 2150까지 다음 주 슬슬 올라가는 그런 양상들이 좀 나타날 걸로 현재 판단을 합니다. 예, 일단은 우리 명준호 운영력은 단기적으로 지수 조정은 끝났다는 쪽으로 얘기를 하네요. 2100을 지지선으로 해가지고 일단 단기적으로 반등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6월달에 다시 한번 한 차례 다시 저점을 깰 가능성이 있다는 쪽으로 좀 얘기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코스피 코스닥 시장 조정 지속될까 그 부분에 대한 한마디 답은 가격 조정보다는 이제 기간 조정이 진행이 되고 기간 조정 이후에 다시 상승 추세 고점 돌파를 시도할 거다 그렇게 좀 잡아봤는데 그 근거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2100포인트 정도 만약에 장중에 저점이 나오면 개인적으로 2080포인트 정도를 저점으로 좀 보고 있는 쪽입니다. 그래서 오늘 개인적으로 저도 충분히 오늘 2100포인트 아래권에서 저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실전에서 주식 비중을 늘리는 전략으로 좀 접근했는데 일단은 그 근거는 일단은
최근의 주가 상승은 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단기 급등에 따른 과열 해소입니다. 뭐 일단 충분히 과열이 해소됐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코스피 차트를 보게 되게 되면 일단은 단기 과열을 나타내는 지표 자체가 조금 전에 이격이라고 그랬었죠. 이격이 조금 전에 105에서 최근에 지금 주가가 단기간에 급락을 하면서 98 정도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 심리선이 90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90은 거의 이제 매도 시그널이거든요. 조금 전에 단기 이격상으로도 105 수준에서는 매도 시그널이 나왔던 겁니다. 그 부분이 이제 최근에 조정으로 나타나면서 급격하게 조정이 좀 나오면서 단기 과열이 해소가 좀 됐고, 오히려 주가적으로 종합주가지수가 만약에 코스피를 기준으로 본다면 2080 정도까지 내려오면 이제는 단기 과열이 아니라 단기 과매도 국면에 진입을 합니다. 거기서는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온다 한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간에 과열 부분이 급격하게 해소가 좀 됐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도 충분히 단기 반등 가능권에 진입한 거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코스닥 시장은 더 단기간에 하락폭이 크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단기 이격이 코스피보다 더 한 단계 위인 107까지 올라갔다가 오늘 날짜 기준으로 지금 96입니다. 96이면 제가 봤더니 작년 10월달 이후에 가장 작년 10월달 코스닥 시장이 530 정도까지 내려갈 시점입니다. 그때까지 단기간에 코스닥 시장이 지금 가격 조정이 나왔다는 거죠. 즉 이미 코스닥 시장은 단기 과매도 국면이 거의 90% 이상까지 진행됐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하락이 나온다 한다면 마지노선 자체, 즉 95 정도는 거의 매수 진입권인데 단기 기준 95 정도까지 내려온 수준이 코스닥 시장으로 봐서는 655 정도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665 정도가 좀 되는 거니까 대체로 개인적으로 660 정도는 지지가 좀 된다고 보고 있는데 장중에 만약에 오늘처럼 하락이 한 차례 나온다 한다면 655 정도에서는 단기적으로 적극적으로 매수권이 가능한 그런 가격대가 좀 되지 않겠는가. 즉 그래서 양시장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이 단기 급등 이후에 최근에 조정이 좀 나오면서 오히려 단기 이제 과매도 국면에 진입을 했다는 측면을 좀 근거로 좀 들고 싶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약간의 어떤 외국인 유동성이 좀 축소가 좀 되고 있지만은 여전히 유동성 환경 자체는 우호적입니다. 현재 고객 예탁금이 21조 8천억 수준으로 사상 최고 수준에 좀 머물러 있고 외국인 투자가들이 그래도 뭐 3일 동안 최근에 3일 동안 그래도 1,000억 정도의 매수 기조를 유지를 좀 해오고 있다는 관점에서 일단 그리스 문제 자체가 한 건이 좀 되겠지만 아직도 외국인 투자가들은 유동성 환경 자체가 나쁘지가 않다는 측면을 보셔야 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분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주가가 상승할 만한 근거는 나름대로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동성 환경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겠지만은 국내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현재까지 국내 기업들 1분기 실적 최근 들어서는 지난주에 비해서 약간의 후반에 갈수록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약간 안 좋게 나온 기업들이 많지만 현재까지 발표되는 국내 기업들의 실적은 1분기 실적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작년 연말에 제시했던 가이던스를 충분히 상향 돌파를 하면서 올해 충분히 작년 연말에 예상했던 100조 원 이상의 단기 수익을 낼 수 있을 정도로 1분기 때 실적 자체가 양호하게 증가 좀 되고 있다. 즉 유동성 장세 이후에 만약에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주가 하락 조정폭이 상당히 크게 나올 수가 있는 건데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양호하게 나왔다는 측면에서 주가의 조정폭은 제한적이지 않겠는가. 즉 유동성 장세 이후에 실적이 괜찮기 때문에 곧바로 실적 장세로 전개가 된다 한다면 충분히 주가는 추가적인 하락 조정폭은 크지 않지 않겠는가. 뭐 그런 어떤 관점에서 일단 시장을 그렇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 없는 거고 오히려 주가가 조정 국면에서는 충분히 단기적으로는 매매가 좀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다만 저도 단기적으로 주가가 바로 고점 돌파는 어렵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스 문제 자체가 일단 가닥을 좀 잡아야 되겠죠. 그때까지는 개인적으로 5월 중순 정도까지는 2100포인트와 2100포인트 사이에 두고 아랫방향에서는 2080과 그다음에 2100, 450 정도에서 등락 구간이 전개되고 난 다음에 그리스 문제 해결 좀 된다 한다면 상방향적으로 장을 잡는 그런 또 움직임이 전개되지 않겠는가. 좀 그렇게 좀 예상해 보고 싶고요. 약간 어떤 우리 명준호가 비슷한 시각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조정권의 세 번째 토의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조정은 좀 매수 기회를 이용을 해야 되는 건지, 그렇다면 매수 기회를 본다 한다면 업종과 관심 종목이 어느 쪽으로 좀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될지. 우리 명준호 영역은 일단은 좀 주가는 저점이라고 그러는데 당장 매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업종과 종목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짚어주시죠. 뭐 지수에 있어서는 당장 내일부터도 반등세 한 2150
2100보다는 2156 정도까지 좀 한 날짜를 두고 한 7거래일 정도 날짜를 두고 좀 밀고 올라갈 걸로 보이는데 우리 일반 투자자 여러분들께 뭐 주식 그렇게 쫓아 막 사거나 막 매수에 열심히 가담하라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요. 점점 지금 어려울 겁니다. 지금 지난달에도 제가 한 4월 20일께 정도 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이 종목 전반에 대한 조정은 이미 시작이 됐다 그런 얘기들을 드렸었죠. 종목들은 지수는 올라가 있는데 종목들은 오히려 선조정을 맞기 시작하는 시점들이 4월달 중순부터 시작을 했다. 전반적인 이 대중적인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많은 종목들이. 그러니까 4월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뭐 4월달 초순 중순 넘어갈 땐 10개 중에 5개, 6개 종목이 올라갔다면 추세적으로 올라갔다면 그 4월달 말 흐름 한 4월달 중순을 기점으로는 뭐 10개 중에 한 2-3개 종목은 올라가 있는데 지수가 올라가도 종목들 10개에서 7개, 8개는 오히려 빠지는 선조정이 나타나는 그런 양상들이 나오고 이번 달 5월달 같은 경우에도 내일 당장 지수가 올라가기 시작해도 이젠 더 축약됩니다. 10개 중에 2-3개에서 10개 중에 1-2개 종목은 밀고 올라가 있는데 10개 중에 8개, 9개 대중들이 많이 물려있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엔 지수가 올라가도 오르지 못하는 그런 양상으로 가져가는 게 항상 시장 그 국면이 끝나는 지금이 작년도 한 10월달, 11월달부터 시작한 국면이 이제 끝나는 국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6월달 중하순부터 새로운 국면들이 시작될 것인데 국면이 마무리될 때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의 양상들이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다음 이제 뭐 지수가 내일부터라도 반등을 시작을 하더라도 이 종목들은 안 오른단 말이에요. 갖고 있는 종목들이 안 오르다 보니까 오히려 빠지는 양상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 거기에 또 뛰어들어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뭘 뛰어들겠어요. 지금 신규 매수를 대기하고 있는 투자자다 하면 증권주 오늘 첫 폭락 나왔네. 매수 기회네. 사야지. 증권주 사고 또 화학주 이러다 또 슬쩍 지금 뭐 빼놨는데 화학주 강했는데 조정 나왔네. 화학주 사야지. 그러고 삽니다. 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만만한 게 IT죠. IT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연초 이후에 조정폭도 크고 왠지 지수가 올라가면은 그래도 편하게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에서 막 삽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을 안 올린단 말이죠. 예를 들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지금 접근을 전혀 예를 들어 지수가 올라간다고 생각해도 접근을 못하는 종목,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이죠. 지수에 있어서 내일 이후에 이제 코스닥도 반등을 다시 시작한다면 셀트리온 이런 종목을 막 올려쳐 버립니다. 그리고 코스닥에 속해 있는 대부분의 10개 중에 8개 이상의 종목들은 빠지는 계속 조정을 받는 그런 양상들. 그럼 지수는 어떻게 돼요? 지수는 시가총액 1위와 또 몇몇 개 바이오 중에서 몇몇 개 종목 밀고 올리면서 지수는 올라가는 가운데 종목들은 계속 빠지는 양상이 나오죠. 그러면 물려있는 투자자들은 어떻게 돼요? 물려있는 투자자들은 지수는 올라가는데 내 종목은 빠지기 때문에 나에게도 차례가 오겠지 하고 계속 물고 있다가 6월달 갖고 거기서 투매에 동참하게 되는 그런 양상들로 가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초보 투자자 또는 신규 진입을 막 하려는 그런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5월달 초순 지금의 국면들에서 막 뭘 받아서 하려고 하기보다는 조금 한 달 정도 기다렸다가 6월달 중하순 국면을 활용해 갖고 새롭게 동참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 5월달 6월달 요 국면은 그야말로 프로 중에서도 프로들의 국면이다. 그런 면들. 그래서 제가 일반적인 투자자분들께는 오히려 5월달 장세에 동참하지 않는 게 낫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게 된 거고요. 이제 뭐 섹터별 순환 장세는 끝났습니다. 즉, 뭐 지난달까지 같으면 뭐 건설주 올린 날은 건설주 뭐 종목에 따라서 9% 올린 종목도 있고 5% 올린 종목도 있고 막 7% 올린 종목도 있고 같이 오르고 또 증권주 올린 날 증권주 같이 오르고 이런 섹터별 순환장은 끝났다는 얘기예요. 섹터 내에서도 오히려 섹터 내에서도 빠지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은 확 올려치는 종목들이 세분화되는 이런 양상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 않은 장세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포인트들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그런 면들 때문에 제 생각에는 오히려 가장 일반적이고 평범한 보편적인 개인 투자자라면 이 조정을 활용해서 매수에 동참하려는 그런 판단보다는 오히려 매수의 시점들을 좀 딜레이 시키고 참는 자세가 더 낫겠다 그런 말씀들을 또 드립니다. 예, 일단은 뭐 가격 조정은 좀 제한적이라고 그랬으니까 일단은 조정은 매수 기회로 좀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단기적으로 조금 전에 했다시피 시장은 변동성 구간입니다. 저도 위로 올라갈 때 사는 것은 조금 좀 따라가는 매매 자체는 과거에 이제 유동성 장세에서 계속적으로 상승 시점과 좀 달라지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 따라서 하는 부분에서 이제 별로 실이익이 당분간은 없을 것 같아요. 최소한 5월 중순 정도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한적인 등락 국면을 이용한 트레이딩 매매도 좀 병행하는 그런 매매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일정 비중은 현금 비중은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최소한 기존에 전혀 현금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20% 30% 정도 현금을 이제 가지셔야 될 것 같고, 기존에 20% 정도 현금을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30% 40% 정도는 현금을 이제 보유하면서 시장에 맞게 시장의 변동성을 이용한 어떤 트레이딩 매매 전략도 병행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관심 업종과 종목은 이제 시장의 패턴 자체가 바뀌었죠. 이미 제가 일주일 전부터 시장의 외국인 유동성이 좀 축소가 좀 되면서 이제는 유동성 국면에서 벗어나서 실적 장세로 이동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좀 해드리고 있는데, 이미 이제 그런 부분이 현실화 좀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오늘 증권업종이 크게 밀렸던 부분 자체는 유동성이 급격하게 유축이 좀 되니까 대우증권 같은 경우도 10% 넘게 빠지는 그런 국면이 전개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증권업종 자체가 실적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근데 증권업종 같은 경우 실적 플러스 너무 이제 유동성의 어떤 프리미엄 자체가 상당 부분 선 반영됐거든요.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빠졌습니다. 그 이유 자체는 반면에 화학업종 같은 경우 실적이 좋았고 주가가 좀 많이 떴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조정폭이 별로 많지가 않았거든요.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염두에 좀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동성에 기대한 그런 매매 전략보다는 당분간, 물론 저도 한 차례 다시 한번 그리스 문제가 해결이 된다 한다면 다시 외국인 유동성이 강화가 좀 되면서 한 차례 다시 한번 잠깐이나마 일주일 정도 전후에 또 유동성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도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미 외국인 시장도 그렇고 국내 시장도 어느 정도 유동성에 기대한 어떤 폭발적인 상승 랠리는 이번 2190 정도까지 올라갈 때 일단락이 좀 된 게 아닌가. 자, 그렇게 본다면 유동성 장세에서 현재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이 먼저 빠졌고요. 이제 올라간다 한다면 과거처럼 유동성에 기대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은 쉽게 강한 상승이 안 나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는 1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코스피 시장 중심에서 발표가 좀 됐기 때문에 1분기 실적에 근거한 그런 실적 호전 종목 중심으로 좀 매매를 해야 되는데, 자, 1분기 그러면 실적 호전 종목들이 어떤 거냐? 제가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한 기업들을 제가 조사를 한 내용들입니다. 보게 되면 이게 표에 나타난 부분 자체는 이번 1분기 실적 중에서 가장 뛰어나게 서프라이즈한 어떤 실적을 발표한 종목들이죠. 서프라이즈라는 것 자체는 시장의 예상치 대비해서 최소한 20% 이상의 상향하는 그런 실적이 나왔던 종목들입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많았던 오른쪽에 표를 보시게 되면 가장 많은 업종에 소속된 종목이 화학업종이죠. 화학업종이 SKC라든가 롯데케미칼이라든가 효성이라든가 SOE라든가 SK이노베이션 화학 정유업종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부 IT 업종들인데 하여튼 특히 화학이라든가 정유업종이 이번 실적 시즌에서 가장 눈부시게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한 실적들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미 관련 종목들이 주가가 좀 많이 떴지만 워낙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그런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여타 섹터에 비해서 제가 판단하기에 밸류에이션 매력 자체가 상대적으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분기뿐만이 아니라 2분기에도 이제 결국 이제 1분기보다는 2분기도 중요하겠죠. 1분기 실적은 어느 정도 그래도 80% 정도는 반영이 됐으니까. 근데 이들 관련 섹터들이 대체적으로 1분기보다도 2분기 때 실적 전망이 괜찮습니다. 근데 최근에 실적이 상대적으로 안 좋게 발표된 조선업종이라든가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 전망치 자체도 별로 상향 조정이 없어요. 그렇게 본다 한다면 1분기 실적이 좋게 나온 종목들이 아무래도 2분기, 3분기 이후에도 실적이 좋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관점에서 이들 관련 섹터에서 일단은 대응전에 관심 좀 가져봐야 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화학업종이 제 생각보다 워낙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화학업종 중에서 롯데케미칼이라든가 그다음에 대한유화라든가 효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음식료 관련 종목 중에서 내수 관련, 저는 수출주보다는 여전히 내수 쪽이라고 보고 있는데 음식료 관련 종목 중에서도 뭐 동우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자산주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최근에 성창기업 같은 경우 지배구조 차원에서 소액주주들이 경영에 참여한다든가 그다음에 태림포장 같은 경우도 자산주인데 회사 측에서 사모펀드를 통해서 매각을 한다든가 그만큼 자산가치 비해서 싸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달라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산가치주들이 현재 어떤 불확실한 상황에서 좀 부각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자산가치 우량 종목들. 그다음에 이제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커지니까 이제 5월달, 6월달에는 아무래도 배당 투자에 대한 관심도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최근 이제 불확실한 상황에서.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도 업황 자체는 안 좋지만 포스코 같은 종목들이 배당 투자와 관련된 배당 순위 3% 정도 나오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상승이 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당 투자라든가 그런 관련 종목 중심으로 해서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우리 명진호 형님 대체적으로 5월달 투자 전략까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5월달 마지막 전반적인 투자 전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고민 좀 해주시죠. 네, 그 5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러분 뭐 무조건 피해야 되고 수익을 주기보다는 손실을 또 지수가 좀 반등을 해도 크게 안겨줄 것들은 대표적으로 개인 투자자 관심이 집중돼 있는 종목들이죠. 개인 투자자 관심이 굉장히 집중돼 있는 종목들. 지금 주식을 예를 들어 조정이 나왔다. 그럼 뭘 살래 하면 가장 인지 4월 달 중순, 4월 달 말 하면 증권주, 화학주가 떠오를 겁니다. 예. 조정폭을 좀 주면은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이 그쪽 종목에 더 몰릴 가능성이 있고 지금도 계속 고점부에서도 많이 지금 가담돼 있는 그런 면들이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 관심이 상당히 집중된 종목, 특히 4월달, 3월달, 4월달 과정을 거치면서 신용이 굉장히 과다하게 늘어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무조건 피해야 되는 종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보통 보면 지금의 국면 딱 봤을 때는 이제 6월달에는 뭐가 있죠? 6월달엔 또 그게 안타깝게 승인됐죠. 증시 그 상한폭 30% 확대대한 것들이 지난주에 또 금융위에 승인을 받고 아마 6월 15일 날 지금 이제 시작이 될 걸로 지금 보이는데요. 6월 달 뭐 글로벌 이슈들 그리고 또 상한폭 확대, 그로 인해서 증거금융 상향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6월 달 초순, 중순 이럴 때 좀 기복을 받겠죠. 시장이 기복받는 시점에 딱 거기 가서 이제 다 팔고 나갑니다. 보통 4월 달 중순 이후에 새롭게 이제 주식시장에 뛰어들고 또 추격 매수에 본격적으로 나선 투자자 같은 경우에 상당히 모든 걸 확인하고 들어온 투자자들이죠. 작년도 연말, 올 연초 여러 가지 실적이 교육조건 대응 취업가로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수급 여건도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 하는 저점보다는 모든 걸 다 확인하고 실적 두 분기 좋아지네. 그리고 외국인도 들어오네. 지수도 이제 신고가 근처네. 이걸 보고 뒤늦게 따라붙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결국 딱 두 달 후죠. 4월 달 중순에 들어오신 분들이 6월 달 중순 중하순 가갖고 거기서 이제 뭐 30% 40% 손실 보고선 딱 손절 이탈하고서 이제 주식시장 떠날래. 그런 패턴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과거 증시에서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히려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특히 4월 달에 추격 매수에 들어온 개인 투자자분들 같으면은 차라리 6월 달 가서 손절할 것 같으면은 5월 달 적당한 반등을 활용해서 손절하고 6월 달 말 7월 달 초에 다시 증시에 뛰어들어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5월 달 있어서의 좀 투자 전략 성격은 조정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고점, 중기적인 고점을 확인하고 조정이 막 시작되고 있는 증권이나 화학 이런 쪽보다는 선조정, 건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한 보름 가까이 선조정을 받고 있는데, 선조정 받아놓은 건설이나 아니면은 아예 뭐 이번 연말 연초 장세에서 완전히 소외되고 누워 있었던 조선이나 자동차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5월달 투자에 있어서는 좀 더 유리하게 여러분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가능성이 높다 보이고요. 코스닥에 있어서는 역시 여러분들 뭐 현재 시점 조정을 BT 쪽도 조정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중기적인 차트나 여러 가지 위치상으로 상당히 좀 사기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코스닥도 지금 내일 이후 반등이 나올 경우에 IT보다는 BT를 올리겠다고 하는 차트의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오히려 5월달 양상들에 있어서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 IT 부품주보다는 BT, 바이오 테크놀로지 쪽에 오히려 좀 주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IT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한 7월달, 6월달 말 7월달 거기부터 이제 다시 또 선침에 들어가는 게 적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 많이 듭니다. 이것도 저것도 어렵다,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좀 주식을 떠나가지고 한 달 정도 쉬었다가 오신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5월달 시장은 우리 명준호 영역이 얘기했다시피 약간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또 구간입니다. 항상 보면 3, 4월달 시장이 괜찮으면 5월 중순 이후부터는 하반 이후부터는 약간 조정이 좀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올해도 3, 4월달 시장이 좀 강세했기 때문에 그런 또 부분들을 염두에 좀 두셔야 좀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최근에 급격하게 이제 가격 조정이 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대한 급격한 조정의 가능성은 많이 좀 완화가 좀 된 게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은 변동성 구간이라는 관점에서 일정 비중은 현금 비중을 좀 가져가는 그것도 매매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부분 자체는 실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실적,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시장에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그런 실적이 나온다는 관점에서 최근에 주가 조정 국면 속에서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실적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주가가 밀린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던 종목들을 좀 찾아서
실적에 따른 종목 슬림화가 된다는 것을 염두에 좀 두셔야 좀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런 포인트죠.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는 이미 가이던스가 좀 발표가 좀 되면서 어느 정도 실적이 반영이 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형주 매매하신 분들은 일단은 1분기 실적보다는 이제 2분기 실적을 주로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분기 실적에 일단 밸류에이션도 함께 보셔야 좀 되는 겁니다. 실적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예컨대 오늘 증권업종이 많이 빠진 부분 자체가 대우증권 같은 경우 실적은 분명히 좋습니다. 거의 서프라이즈한 실적이죠. 그렇지만은 올해 예상 실적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PER 기준에서 17배, 18배 되는 수준이거든요. 자기 자본 이익률이 10%가 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그런 부분들이 유동성이 꺾여버리니까 급격하게 조정이 좀 나온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대형주 같은 경우는 실적 좋은 거에다가 함께 밸류에이션 자체, 투자 매력도 자체도 함께 고려를 해서 좀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분기보다는 2분기 실적을 봐야 되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중소형 종목들은 반대죠. 중소형 종목들은 아직 가이던스가 발표가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 종목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이 중요하다고 좀 봐야 되겠죠. 1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에 따른 재평가를 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중소형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주가가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실적에 따른 약간 불확성이 있던 종목들은 미리미리 리스크 관리에 좀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 충분히 기업 담당자와 통화를 한번 해봐가지고 실적에 다 추이를 확인하는 것도 매매 전략에 좀 포함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중소형 종목들은 1분기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것도 실적 가시성이 높은 종목에 좀 집중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되고, 일단은 유동성이 꺾인다 한다면 나는 다시 한번 어떤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종목들 중심의 어떤 다시 종목별 장세가 다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장에서도 상대적으로 물론 코스닥 시장 오늘 중소형 종목들이 많이 빠졌지만은 여전히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오늘 급등세가 좀 나오면서 전체 상한가 종목이 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터틀어서 약 17, 18개 종목이 다시 부각이 좀 될 정도로 전반적으로 약세 국면 쪽에서 종목별 흐름은 전개가 된다는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내일 이후에는 다시 코스피에서 외국인 수급이 급격히 살아나지 않는 한 종목별 중소형 종목들 중심의 차별화 장세가 전개가 좀 되지 않겠는가, 뭐 그렇던 관점에서 종목별 대응에도 좀 집중하는 그런 매매 전략이 5월달 시장에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라운드 원 주제, 오늘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 급격한 하락에 따라 가지고 시장 전망과 그에 따른 매매 전략, 그다음에 업종, 관심 업종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대체적인 시각 자체는 뭐 시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거의 더 비슷한 것 좀 같네요. 일단 5월달 시장은 약간 어떤 변동성이 염두에 좀 두시고 약간 한 발 물러서면서 방어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좀 보면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쪽으로 집중이 된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좀 바라겠고요. 자, 라운드 1의 주제는 여기서 토의는 여기서 좀 마치고 라운드 2 마수 동맹에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